여러분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세계 80% 이상의 사람이 외모를 처음으로 본다는 것이 빅데이터로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 조사에 의하면 키가 188cm 이상인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 12.4% 연봉이 높고, 94년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린 연구조사에 따르면 능력이 같아도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보다 임금을 10%더 받으며, 똑같은 죄인일지라도 미녀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미국 자료도 있습니다. 거기다 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고소한 고소인이 피고소인보다 매력적인 경우 배심원들은 피고소인의 유죄를 더 확실시했다는 이스트 캐롤라이나대 칼 부에누시 교수의 연구도 있습니다. 이 책은 온라인상에서 저자의 요청으로 무료로 배포한 아는 사람만 아는 책이었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은 얼음물을 한 바가지 머리에 끼얹는 듯한 깨달음을 주는 내용이 많지만, 외모에 관해 저자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중점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외모와 내면 중 뭐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개개인은 생각이 다르겠지만 세이노의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터에서도 말해주듯이 전 세계 80% 이상이 외모를 더 보면서 내면을 더 본다고 말하는 이중성의 세상입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사람을 한 가지 면으로 판단하면 미숙하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미숙한 사람들이 80% 이상 세상을 차지하고 있다. 의사 전달 효과 역시 55%는 몸짓, 표정, 시선에 의존하며 38%는 목소리 톤에, 그리고 7%만이 발표 내용에 의존한다. 따라서 외모가 주는 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세이노는 머리 손질, 의상, 말투로도 변할 수 있는데, 이때 부티를 내지 말고 귀티가 나도록 하라고 조언합니다. 졸부처럼 돈과 상표만 걸치지 말고 귀족적 세련됨을 갖춰라. 그것은 온몸에서 퍼져나온다. 전화 음성, 운전 습관, 의상 코디에서도 귀티가 나오게 하라. 그것이 진짜 매력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말한 귀족적 세련됨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티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귀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로 정의합니다. 귀티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외모가 단정하고 깔끔합니다. 깨끗함의 시작은 귀티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합니다. 저자는 당신이 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성공한 사람들의 호감을 사지 못하거나 그들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있다면 당신에게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따라서 당신에게 능력이 있다면 이제는 옷차림이나 언행에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명하지 않을 때 IBM은 대기업이었습니다. IBM의 한 이사가 PC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찾고 있었고, 다른 유명한 소프트웨어 회사에 방문했더니 사장은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IBM 이사는 그때 당시 이름도 없던 마이크로소프트를 찾아갔고, 이때 빌 게이츠는 정장 차림으로 예의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중국 동방항공은 승무원 중 30에서 70%가 미인대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었고, 인도에서 킹피셔 에어라인은 2005년에 처음 승무원을 모집할 때부터 공개적으로 미인대회 출신들을 뽑았습니다. 지금은 이런 구인 광고는 꿈도 꿀 수 없지만 외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언행입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자극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극적인 말과 행동이 잦으면 사람의 격이 떨어집니다. 저자는 다국적 기업에서 일을 했을 때 미국에서 남미인들의 영어는 일반적으로 거칠고 공손하지 않으며 길거리 소년들 같은 느낌을 주는데 역시나 비슷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그 남미인이 외국인 상사들에게도 경칭이나 공손한 표현을 쓰는 것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약 1년 후 그는 홋카이도 지사로 좌천되었습니다. 저자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면서도 자신의 말투나 옷차림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한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아주 극심하게 나타난다. 그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자기 친구로 여기는 것 같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도 사용하는 언어가 친구들에게 보내는 식이다. 나에게 독자들이 보내는 메일들을 읽어보면 채팅 언어들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젊은 친구들이 생각 없이 자기 멋대로 짓거리면서 나를 당신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인사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며 윗사람들에 대한 배려는커녕 윗사람들을
자기와 동급으로 여기는 행동들이 그대로 표출된다. 명심할 것은 이런 사람들은 윗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는커녕 예의도 모르고 건방을 떠는 사람으로 비춰져 기회조차 얻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친구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얼굴의 인상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 연구진은 학부생 81명에게 백인 남성 80명과 여성 80명의 흑백 사진을 보여주고 이들의 재력을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사진 속 사람들은 액세서리가 없는 공평한 조건에서 촬영했습니다. 실험 참가자 중 68%가 사진 속 인물들의 재력을 맞췄다고 합니다. 바로 인상의 중요성을 실험한 것입니다. 인상을 만드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외모를 가꿔야 한다는 것에 역설적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외모로 표출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거나 스트레스를 좌절로 받아들이면 인상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박성준 역술가는 관상을 보는 것은 사실 마음가짐이 쌓인 것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표정과 말투, 태도가 인상을 만듭니다. 저자는 외모가 주는 이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당신을 질주하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실력이다. 외모만 믿고 능력 개발을 등한시하면 생명이 결코 길지 않다. 외모에 자신이 전혀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실력을 2배로 길러라. 이 세상은 당신이 넘어지면 잔인하게 짓밟고 지나가지만 당신이 일어서면 우러러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과 자극적이지 않은 언행, 차분한 인상을 가진 사람에게 누가 호감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떠실까요?